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열린 생일 파티 현장에서 총기 난사로 인해 어린이를 포함해 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였던 지난 금요일 대형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날 LA 한인타운에서도 흉기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체포됐습니다. 주말 사이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서 항공기가 대거 결항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위해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연방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사태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방재무부가 불법 체류자와 자격 미달 외국인에게 지급되던 각종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 B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열린 생일 파티 현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어린이들도 포함돼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이던 지난 토요일 오후 6시쯤 캘리포니아주 스톡턴시 연회장에서 열린 어린이 생일 파티 현장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렸습니다. To start cutting her cake and stuff, everybody's getting together around and just start cutting the cake, and all we heard was gunshots, and everybody just fell to the ground. It was just unexpected. 총격 당시 연회장에는 100여 명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치안 당국은 이번 총격으로 모두 1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5 total victims. 4 unfortunately of those victims are deceased, and the ages of those deceased victims are 8, 9, and 14 years old and 21 years old. 지금까지 확인된 부상자는 모두 11명.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지만 부상 정도에 따라 사망자는 더 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사당국은 사건 발생 72시간이 지난 지금도 용의자 수색 작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Our investigative team has been working non-stop around the clock. We've had questions about how long this perimeter will be set up. We do not have a time frame, and time is not of our concern right now. Our number one priority is ensuring that we locate all evidence. 수사당국은 1명 이상의 용의자가 자동소총을 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사건을 특정 인물을 노린 보복성 갱 관련 범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방수사국도 이번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용의자 검거에 도움이 될 만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5만 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였던 지난 금요일 대형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날 LA 한인타운에서도 흉기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경찰의 총격을 받고 체포됐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이 한창이던 금요일 오후 한 대형 쇼핑몰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격으로 16살 소녀를 포함해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된 3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명의 남성이 언쟁을 벌이던 끝에 한 명이 허리춤에서 총을 꺼내 수발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산호세 경찰국은 사건 발생 48시간이 지난 어젯밤 총격 용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히고 오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The incident began when a group of individuals decided to go to the mall wearing gang-related clothing, with one carrying a gun tucked inside his waistband. Not surprisingly, a conflict arose with another group from an apparent rival gang inside the mall. What was truly shocking was that the juvenile suspect with the gun was accompanied by a female pushing a baby in a stroller. He opened fire at his perceived rival in the middle of the mall, with babies and bystanders all around him. 같은 날 오전 LA 한인타운에서도 한 남성의 흉기 난동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남성은 버몬트가와 제임스 우드 인근의 식당 유리창을 깨고 난동을 부렸고 깨진 유리로 자신의 팔을 베는 등 자해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경찰의 수차례 경고에도 남성은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했고 결국 경찰이 총을 꺼내들었습니다. 용의자는 35살의 히스패닉 남성 프레이스먼 산체스로 확인됐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LA 경찰국은 바디캠 영상을 통해 제압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은 두 사건 모두 상황이 종결됐으며 더 이상의 추가 위협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지난 주말,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겨울 폭풍이 몰아치면서 항공기가 대거 결항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50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소형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마지막 주말인 29일 미 중서부 전역에 눈폭풍이 강타했습니다. 아이오와, 일리노이, 미시간 등 중서부 일부 지역에는 6에서 14인치 이르는 폭설이 어제 오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눈폭풍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항공기 1,830편이 취소, 3,800여 편이 지연되면서 가족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려는 귀경길 승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항공정보 사이트 플라이트웨어에 따르면 현지 시간 오후 기준 취소 지연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취소 항공편의 절반가량은 중서부 지역 최대 공항인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 집중됐습니다. 오헤어 국제공항은 강설과 결빙으로 지상 지연 명령이 내려지며 도착 항공편 평균 지연 시간은 5시간에 달했다고 연방항공청은 밝혔습니다. 당국은 시그니처 항공이 운항하는 개인 소형 비행기 한 대가 착륙 직후 미드웨이 활주로에서 미끄러져 고장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폭설에 따른 교통마비는 지상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29일 인디애나주 70번 고속도로에서는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들의 50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미네소타주에서도 100건 이상의 눈길 교통사고가 보고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뉴욕 등을 비롯한 미 북동부 일부 지역에도 최고 2피트의 폭설이 쏟아지는 등 눈폭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2일 뉴욕 곳곳에서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눈이 쌓일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북부와 내륙 지역에는 3에서 5인치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퍼세이크 카운티 등 뉴저지 북서부 지역에도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등 해안 지역은 비가 내리거나 눈비가 섞여 내려 적설량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뉴욕시 외곽 지역의 통근자들은 출근길 미끄러운 도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베네수엘라도 미국의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네수엘라 국회가 중대한 초법적 민간인 전형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카리브해 일대에서 발생한 미군의 마약 운반선 생존자 사살 의혹을 사실상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21세기에 누구도 정당한 절차 없이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Para que investigue los graves hechos que condujeron al asesinato de venezolanos en aguas del Mar Caribe. 수세에 몰려있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향해 직접적인 조치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도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2차 공격명령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독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자 백악관은 헤그세스 장관이 아닌 미 특수작전부 사령관의 명령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악관은 사령관에게 그럴 권한이 있었다고 옹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The New York Times reported that you had a phone call with Maduro. Did you? I don't want to comment on it. The answer is yes. And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No, I about can't it? do that. 지난주 수요일 이후 나흘 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권 수호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영주권 신청을 위해 인터뷰에 참석했다가 연방 이민당국에 체포되는 사태가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법률적으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고 있지만 과거에 비자 기간 초과 체류나 이전 추방 명령 등이 사유가 돼 연방 이민서비스국 인터뷰 현장에서 곧바로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구금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샌디에이고 연방청사에서는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여러 부부가 모였는데 인터뷰 직후 무장한 ICE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외국인 배우자들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했습니다. ICE는 이들이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한 추방 대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부부들과 변호인단은 서류 제출, 건강검진 등을 통과했고 범죄 기록도 없는데 왜 체포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일로 제도적 신뢰 붕괴라고 평가했습니다. 재무부가 불법 체류자와 자격 미달 외국인에게 지급되던 각종 소득세 환급 혜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불법 체류자가 연루된 불법 자금 이체에 대한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28일 불법 체류자와 자격 미달 외국인에 대한 각종 소득세 환급 혜택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연방 혜택을 중단하고 이들 혜택을 미국 시민을 위해 보존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올렸습니다. 이어 근로소득 세액공제, 추가자녀 세액공제, 미국 기회 세액공제, 저축자 매치 공제 등 환급형 세금 혜택이 더 이상 불법 체류자나 자격 미달 외국인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과도 연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카드를 가진 이민자가 3만 달러를 벌면 가족을 위해 약 5만 달러를 받는다며 이민자와 난민 증가가 미국 사회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학교, 높은 범죄율, 병원 과밀, 주택 부족, 재정 적자 등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의 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옳다, 불법 체류자에게 우리 금융 시스템의 자리는 없다고 밝히며 불법 자금 이체는 악용이며 이는 끝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파인쉘이 발표한 불법 체류자 연루 국경 간 자금 이체 경보를 공유하며 금융기관의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존 헐리 재무부 테러 금융 정보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금융 서비스 업체들은 불법 체류자가 연루된 의심스러운 금융 활동을 식별하는 데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난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주 방위군 병사 2명 총격 사건 이후에 후속 조치로 풀이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가 세제와 금융 부분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내년 2월부터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 중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45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내년 2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 가운데 리얼 아이디 또는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수수료 4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공항 내 생체 정보 또는 인적 정보를 통한 신원 확인 절차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수수료는 당초 18달러로 예상됐지만 45달러로 인상됐습니다. 수수료 결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 소요 시간은 10에서 30분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마치면 보안 검색대에 줄을 설 수 있습니다. 신원 확인이 완료되면 최대 10일간 효력이 유지되며 10일이 지나면 다시 해당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워싱턴주에 거주하는 45살 한인 남성이 아동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주 프라이데이 하버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45살 한인 남성 최 씨가 아동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본 형량만 최소 20년에서 26년으로 가중처벌 사유까지 적용될 경우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최 씨는 아동 성폭행 4건과 아동 성추행 4건 모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배심원단은 최 씨의 범행이 의도적이고 잔혹했으며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취약성에 장기간 반복된 행위, 가정폭력 가중 요건 등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최 씨의 선고는 내년 1월 초 이뤄질 예정입니다.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오르면서 미 전역에서 구리를 노린 케이블 절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로스앤젤레스가 최대 피해 지역으로 도둑들이 통신사 직원으로 위장해 전화, 인터넷 신호를 전달하는 구리선을 잘라내고 되파는 범행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통신사 직원으로 위장해 나무와 전신주에 올라 케이블을 절단해 도주하는가 하면 맨홀을 뜯고 아스팔트를 파내는 대담한 수법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주택 에어컨, 가로등, 사업체 배선까지 표적이 됐고 미주리주에선 풍력 터빈 공사 현장에 구리선이 도난당했습니다. 전미 케이블 TV협회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절도, 방해 행위가 9,770건에 달해 이전 6개월 대비 거의 2배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서비스 중단 피해자는 8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리는 지난달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톤당 11,146달러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이미 미국 전체 노동시장 총임금의 11.7%를 대체할 수준에 이르렀다는 MIT 연구 분석이 나왔습니다. MIT와 에너지부 산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공동 연구진은 AI 기술의 미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을 측정하는 빙산지수를 개발해 이처럼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AI 시스템이 1억 5천만 명에 이르는 미국 노동인구와 상호작용해 각 직업 내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시뮬레이션하고 AI 기술을 임금 가치로 환산해 지수화했습니다. 분석 결과 컴퓨팅이나 기술 분야에 집중된 눈에 보이는 AI 도입 기술은 전체 임금 가치의 2.2%인 약 2,110억 달러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금융, 전문 서비스 등 여러 업종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AI 기술의 가치는 미 노동인구 총임금의 11.7%인 약 1조 2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연구진은 추정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의 고용시장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캘리포니아에서 발표된 해고 건수는 총 15만 8천여 건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감축이 있었던 워싱턴 DC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인공지능 AI 도입 확산이 해고를 가속화하며 올 한 해 전국적으로 4만 8천 개의 일자리가 AI 영향으로 사라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할리우드 역시 팬데믹 후 폭풍, 2023년 작가 배우 파업, 타 지역 촬영 증가, 스튜디오 통합으로 일자리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8월 캘리포니아 실업률은 5.5%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주요 개혁 과제로 내세우며 신설한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가 돌연 활동 종료를 선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정부 효율성 부서 도지는 현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이 부서의 운명을 둘러싼 논란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지는 정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혁 의제를 실행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도지는 모든 연방기관에 도지팀을 배치해 업무를 조율했습니다. 도지 중단 배경에는 사실상 도지의 리더로 판단한 연방 판사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논란과 도지 활동에 대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백악관은 모든 도지의 활동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결의열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샌프란시스코 지부 출범식이 팔로알토 미셸 팍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근옥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출범식에는 북가주와 실리콘밸리, 이스트베이 지역의 한인 단체장과 종교,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석해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공연에는 김일현 무용단과 까투리 무용단의 전통 무용이 무대를 열었고 김명선 씨의 가야금과 편서연 씨의 해금 연주로 한국 전통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정승덕 초대 회장은 한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올해 들어 두 번째 5일 연속 상승을 기록한 후 12월 첫 거래일인 오늘 6일 만에 약세로 꺾인 건데요. 다우존스와 S&P 500은 지난주를 22주 만에, 그리고 내스닥은 31주 만에 최고의 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내스닥의 상승폭은 무려 4.9%에 달했고 최근 3주간 낙폭의 78%를 회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내스닥은 11월 달을 8개월 만에 하락한 달로 끝낸 반면 다우존스와 S&P 500은 7개월 연속 상승한 달을 기록했습니다. 장중 8만 5천 달러 밑으로 떨어진 비트코인이 관련주들을 일제히 압박하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엇갈린 가운데 다음 주 금리 인하 확률은 88%에 육박했습니다. 이미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수준인데요. 반면 오늘부로 연준의 양적 긴축이 공식 종료된 상황임에도 투자 심리는 6일 만에 팔자 쪽으로 쏠렸습니다. 지난주 폭등 이후 정상적인 프로핏 테이킹이 몰려왔음을 보여주듯 초반 이후 증가한 저가 매수는 낙폭을 줄이는 데 일조하며 오늘 약세가 하루짜리 반짝 숨고르기로 끝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